최근 여야 모두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여야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대요. 먼저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반미, 친북, 괴담 세력의 미래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비례대표 당선권 의석을 확보하게 해준다. 20석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중에 절반을 내주려고 한다. 반미, 친북 세력이 국회의원이 또 된다는 겁니다. 자, 양은경 기자. 반미, 친북 세력에게 편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당선권 의석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선 가능 번호가 20번 정도인데 이 중에서 10석을 갖다가 이제 이들 단체들이 내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배분 비율을 살펴보면은 진보당의 3명, 그리고 이제 새진보연합의 3명, 그리고 지금 연합정치시민회의에 4명 이렇게 지금 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정당들을 봤더니 네, 그 면면을 잠깐 보면은 일단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있지 않습니까? 예. 통진당의 후신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은 우리는 통진당하고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 여기에 그 이석기 의원 이제 이석기 전 의원 실형 살았었죠. 예. 뭐 이정희 이런 그 핵심 인물들 없지만은 당시에 이제 그 의원직 잃었던 이상규, 김재현 씨 이런 분들이 있고요. 연합정치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그리고 천안함 제조사 이런 그런 그 장외투쟁 활동들을 주도했던 그런 그 시민단체들 등의 연합체 같은 곳입니다. 어허. 그리고 새진보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군소정당들의 연합체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당선됐던 사람들이 이제 김의겸 의원, 최강욱 의원인데 바로 이제 민주당으로 옮겼었죠. 그렇군요. 자, 게다가 이 진보당에는 지역구도 아예 한석을 우리 출마 안 할게요. 그쪽에서 출마하세요. 이렇게 양보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위 진보진영과 비례정당 연합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이제 진보당의 지역구 한 곳, 비례 3석을 내주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해서 사실상 진보당에게 4석을 나눠준 셈입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진보당이 총선에서 4석을 챙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으로서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장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울산 북구 현역은 이상헌 민주당 의원. 이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아무 얘기도 들은 게 없는데 지역구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접했다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탈당 등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역의 다른 민주당 예비 후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가 그런 정당이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당당하게 어느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들한테 심판을 받든가 아니면 자기 이름 갖고 당당하게 비례대표에 도전을 하든가. 근데 민주당이라는 큰 버스의 자리를 이러면 뭐 국민들은 누가 어디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나중에 투표용지가 몇 장입니까? 지금 48cm가 아니라 뭐 한 60cm가 넘는다. 이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비례대표 그 정당 투표를 할 때 과연 그 민주당 쪽에 표를 찍는 유권자들이 저런 것을 다 알고 찍을까? 그러면은 본인들은 그냥 민주당 그러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든지 아니면 정통적인 뭐 가치를 추구해오던 민주당이든지 그래서 찍을 거거든요. 예, DJ의 민주당, DJ 민주당, 민주당. 뭐 노무현의 민주당, 그 전에부터 뭐 자유당 시절에 또 민주당, 여기까지 다 그 정통적인 민주당을 생각하면서 정당 투표에 표를 찍을 텐데 과연 저 세력이 저렇게 한 10명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만약에 20명 정도가 뭐 당선된다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저쪽 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 세력을 지지를 해서 찍는 사람이 전체 정당 투표 민주당에 투표 주는 사람의 절반이 될까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권자 표의 가치를 훼손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홍건 박홍건 그 선거연합 추진단장이 저렇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윤 이야기를 하던데 예. 이것은 반윤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지금 저기 그 소속돼 있는 저기 같이 하는 연합체 중에서
단순히 반윤만 하는 그 세력보다 넘어서는 세력이 있어요. 반윤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북한과 좀 더 밀접한 그런 뭐 지금까지 노선을 추구해온 그런 정당, 그런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반윤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2020년 총선 때 그때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처음 만들면서 예. 그때 시민단체에 민주당이 앞번호 10석을 줬어요. 앞번호 10석을 주고 뒷번호를 민주당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예. 그 10석이 그 안에 윤미향 그 전 의원도 있고 윤미향 의원도 있고 또 뭐 또 여러 가지 좀 논란을 일으켰던 양이원영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것을 그러니까 정당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요.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검증이 되는데 시민단체나 제 세력에서 들어오는 쪽은 민주당에서 검증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불안한 사람 상태에서 국회가 구성이 되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가 충분히 있죠. 차재원 교수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2012년 19대 총선을 연상시킨다. 그때 통진당, 통합진보당과 연합하면서 통진당이 아주 파격적인 의석을 가져갔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 그때 2012년도에 그때 19대 총선이었죠. 그때 이 통합진보당이 지역구 7명, 비례 6명에 13명을 배출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럼 뭐 양보한 게 지금 비례대표 3석 그리고 또 지금 울산 북구 그럼 기껏 4석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2012년도 이 통합진보당에는요. 이때는 이 소위 말하는 그 지금 이석기 이 의원으로 표상되는 이 NL 그룹들, 또 뭐 경기 동부연합 이 세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그때 통합진보당에는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까지 포함된 진보당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보당 내의 비례대표 순서를 정하는 이 선거에서 부정이 노출돼서 결국은 분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정의당으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때 떨어져 나가면서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 지금은 이제 진보당인데 이때 그 남은 사람들이 결국 6석이었거든요. 그 떨어지는 사람이 7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는 4석이라고 하지만 지금 확보된 건 사실 그 뭐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4석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지역구 단일화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어느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한 2-3석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울산이나 뭐 경기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러면 2012년 수준을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아마 수도권에서의 그 지금 진보 세력들의 표의 이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승패를 가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상당히 종북성이 두드러진 이 진보당과의 그 연합이 사실은 중도 무당층의 오히려 이 표심을 위반하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멀리는 2012년 선거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총선 때 이런 문제가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왜 그걸 안 고치고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이라는 이른바 떴다방식 정당이 등장했다 사라졌죠. 그러면서 투표용지는 40cm가 넘었고 황당한 상황이 여럿 발생합니다. 그중에는 본인이 당선돼 놓고도 아주 못하겠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위성정당을 통해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우리 김진애 의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사퇴 선언을 하니 준비를 하시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자, 뭐 특정한 의원 뭐 지금 저 중에 한 분은 뭐 출마도 한다고 하니까 뭐 특정한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만든 제도입니까? 전혀 아니죠. 뭐 원래 취지는 각 기능 분야, 각 분야, 사회 각 분야에서
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처음에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것이 특히 상김 시대에 이게 돈전자 써서 전국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국구, 예. 전국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상김 시대 처음에 정치부 출입을 했을 때 사당 삼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총선이 사당 되면. 삼락. 원래 삼당 사락은 어떤 명문대학교 가려면 3시간 자고 4시간 뭐 3시간 공부를 자면 해야 떨어지고 네.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떨어지고 3시간 자면 붙는다 이건데 네. 40억 주면은 붙고 30억 주면은 떨어진다 이 말이 돌더라고요. 아.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 시절에 예, 그 시절에 그런데 그게 뭐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 되려면 네, 전국 의원 되려면은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상김 시대에 다른 자금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다음에는 좀 더 정치 자금이 투명화되면서는 뭘로 변질을 했냐면 이게 이 일종의 농공행상으로 변질을 했어요. 대선 정권을 잡은 쪽은 그 농공행상으로 비례대표를 주는 걸로 이렇게 변질을 했고 뭐 야당에서는 또 자기 세력을 많이 심는 걸로 이렇게 변질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이 다시 또 변질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우호 세력을 민주당 사례처럼 우호적인 세력을 국회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질이 됐기 때문에 비례대표 무용론 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꺼내야 될 이야기지만은 가끔씩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이런 일도 아마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두 분 다. 야, 한동훈 위원장은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없는 게 있대요. 한동훈은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은 못한다. 뭡니까? 바로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 해석상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호.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이 선거에 나가는 뭐 후보자 본인이라든지 선거 사무원이라든지 아무튼 선거에 관련된 사람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당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이제 우리 당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개항을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니까 본인이 출마하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범시민단체 연합의 그런 위성정당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된 규정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출마했으니까 예. 그때 더불어시민당이라든지 그쪽 운동했었고 그렇죠. 이해찬 전 대표는 그때 막 선동운동 했었죠. 그런데 네. 정작 황교안 대표는 대표는 본인이 종로 출마하니까 비례정당 그 선거운동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빨간 잠바 뒤집어 입고 다른 분이 가서 도와주고. 맞습니다. 그 규정이 이번에는 이제 여야가 반대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예.